안녕하십니까. 글로벌 TV 임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투자의 종류 세 번째 시간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에 끼고 있는 게 이어폰이긴 한데 좀 눈에 거슬리셔도 잠깐만 좀 참아주시고요. 오늘은 ETF는 주식인 것 같기도 하고 펀드인 것 같기도 한 상품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번 드렸고요.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ETF를 뭘로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작년 K니들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일명 BBIG라고 만들었는데요. 한국거래소에서 개발하고 ETF로 출시를 했습니다. 2020년 9월 3일 날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개발을 했고요. 2020년 10월 7일 날 미래에셋 자산운용회사에서 미래에셋 증권에서 이제 독점적으로 2달간 판매를 했던 상품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K-뉴딜 지수를 한국거래소에서 만들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걸 한번 잠깐 뉴스를 좀 보시고 가겠습니다. 정부 여당 그리고 금융권이 한국판 뉴딜을 실행하기 위한 첫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한다며 이 과정에 국민의 참여와 금융권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판 뉴딜 구상이 나온 지 넉 달여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 금융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0대 금융지주 회사와 5개 정책 금융기관, 민간 금융회사 대표들이 모두 청와대로 온 겁니다.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자금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 문재인 대통령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재원 마련의 3가지 유형을 소개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합니다. 특히 국민이 참여하는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를 만들어 한국판 뉴딜 사업의 사회 기반 시설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손실 위험 분산과 세제 혜택으로 더욱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직접 국민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중의 유동자금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끌어오는 의미도 있다며 금융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도 구체적인 금융 지원 추진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 종목으로 구성된 K-뉴딜 지수를 개발하고 이 지수와 연계한 투자 상품을 만들어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K-뉴딜 지수를 발표한다면 K-뉴딜 지수 수익률과 연동되는 ETF 상장이 가능하고요. 대통령님께서도 펀드 가입자가 되어주신다면 무한한 영광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이야말로 또 하나의 성공 조건이라며 한국판 뉴딜 관련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협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잘 보셨나요? 네, 요거 좀 빼놓고 하겠습니다. K니들 지수라고 해서 이제 작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이제 새롭게 국가는 뭘 할 것이냐, 나라에서 뭘 할 것이냐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많은 뉴딜 산업을 발표하고 지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표하는 지수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K-뉴딜 지수고요. 대표적인 게 BBIG입니다. 자, 미국을 대표하는 우리 지수, ETF 지수가 뭐가 있냐면 팡이 있습니다. 팡 지수라고도 하죠. 팡 지수, 팡이 뭐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5개 기업을 주식을 묶어서 팡지수라는 걸 만들었고요. 여기에 투자하는 상품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좀 이런 투자를 하실 때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강연을 한번 옛날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투기 규제 지역이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역, 투기 규제 지역. 그래서 서울이 다 묶였습니다. 뭐 첫 번째 강남,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그다음에 금광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인천도 묶였고요. 일산도 묶였고, 파주도 묶이고 있습니다. 김포도 묶였고요. 자, 순차적으로 이제 정부가 부동산이 과열되면서 투기가 과열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묶죠. 그랬더니 그 부동산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나라가 찍어주는 거다. 거기를 사야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전체가 다 투기 과열 지역이나 투기 지역이 묶이면 다시 강남이 뜬다. 왜? 다 원점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가는 놈만 간다라는 그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게 다 주식시장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K 뉴딜이라고 해서 정부가 찍어줬습니다. 자, 이러이러한 사업에 우리나라가 100조, 200조를 투자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을 지수를 만들어서 투자 상품을 만들고 부동산에 있는 자금을 건전하게 이런 투자 상품, 주식시장 또는 이런 자본을 이런 산업자본으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10월 7일 날 상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미래에셋이 박현주 회장이 좀 되게 빠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K 뉴딜 지수를 가지고 BBIG라는 상품을 만들었는데요. 자, 이건 정부가 찍어준 겁니다. 뭐가 있냐? 자, K 뉴딜 지수를 기반으로 BBIG ETF를 출시했습니다. 2020년 10월 7일 날 첫 상장이 됐는데 저도 그 뉴스를 보고선 얼른 샀어요. 근데 막 오르더라고요.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 건 뭐였냐면 저는 이 배터리하고 게임을 샀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안 갖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개별 종목이 없어서 저는 배터리하고 게임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을 들었을 때는 이 BBIG 전체에 대해서 연금을 하나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종류고요. 또 얼마 전에는 바이오도 좀 샀고요. 금액이 뭐 많이는 안 샀고요. 제가 갖고 있는 몇백만 원을 가지고 인터넷은 안 샀습니다. 인터넷은 제가 안 샀습니다. 여기까지 살 돈이 없어서. 자, 그래서 이 ETF를 샀는데 처음에는 막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 9월, 10월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기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11월, 12월, 1월을 지나면서 이 배터리가 굉장히 급상승을 많이 했고요. 게임은 조금만 했는데 최근 들어서 게임 업계의 주식이 전체적으로 올라오면서 게임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그때 산 거에 비하면 대략 한 1.7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의 수익이 난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사서 마이너스 있는데 제 처가 그래? 그러고선 자기도 샀는데 저보다 수익률이 한 10%가 더 높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때 샀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ETF를, 이 BBIG를 좀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가지고 가보자 라고 해서 이걸 구입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배워보자 해서 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BBIG가 뭐냐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기업을 40개를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40개의 기업을 선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뭐 하나 좀 이상한 게 있죠. 삼성전자는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따로 없습니다. 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나가 그냥 우리 그 인덱스 지수 거기랑 막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없고요. 우리가 자,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그 다음에 게임 해서 BBIG라고 그 지수 이름이 붙었고요. 자, 배터리 2차 전지에 투자하는 거죠.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하고 그 밑으로 이제 7개 회사가 있고요. 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그리고 그 밑으로 7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네이버, 카카오, 도전 비즈원 하고 그 밑으로 7개의 추가적인 회사가 있고요. 게임은 NC소프트, 넷마블, 펄러비스 그 3개를 밑으로 7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0개를 찍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BBIG 지수를 만들어서 상품을 어떻게 만들었냐? 배터리 상품, 그 다음에 바이오 상품, 그리고 인터넷 상품, 게임 상품, 그리고 이 4가지를 합한 BBIG K 상품 해서 5가지의 ETF를 만들었고요. 이 5가지의 회사를 처음에는 자, 12분의 자, 첫 번째 BBIG K 뉴딜 지수에는 이 4종류의 산업을 대표하는 각각 3개씩 해서 12회사를 12분의 1씩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각 섹터별로 전지는 자, 처음에 1, 2, 3 이 3개의 주도를 하는 회사는 75%를 75%인가요? 25%인가? 25%를 담고 나머지 75%를 나머지 75%를 담나?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2차전지 K뉴딜 지수 ETF를 샀다라고 하면 10개 회사에 투자가 되는 상품을 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를 샀다라고 하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일두로 한 이 밑에 회사까지 해서 투자가 되는 상품을 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ETF는 펀드와 주식 개별 종목의 중간에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5개 있는데, 자, 이쪽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타이거 KRX BBIG K 뉴딜이라고 되어 있죠. 자, 타이거는 미래에셋 증권을 얘기한, 미래에셋 자산회사, 미래에셋 자산인가요? 미래에셋 금융그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거, 대표적인 상품 타이거, 그러면 미래에셋이 만든 거, KRX는 BBIG K 뉴딜은 KRX 한국거래소에서 만든 BBIG K 뉴딜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가지가 있고요. 그냥 ETF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 올라가는 폭보다는 적겠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10개의 회사가 있다라고 치면 이 중에 상승을 많이 하는 회사가 있고 떨어지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걔를 모아놓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자, ETF에서는 또 그 내용을 리밸런싱을 또 합니다. ETF 상품은 그거를 6개월이면 6개월 또는 1년이면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이라는 걸 합니다. 자, 내가 10개 회사에 10분의 1씩 투자하기로 했어 라고 하면 자, 어느 회사는 갑자기 상승이 많이 돼서 비중이 20%가 되고요. 어느 회사는 떨어져서 한 5%로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수익금을 다시 해가지고 10분의 1로 다시 나누는 겁니다. 10%씩. 그러면 떨어진 회사를 더 살 수 있겠죠. 그러면 많이 올라간 놈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진 놈이 또 올라갈 수 있죠. 자, 그래서 분산 투자, 리밸런싱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10개의 회사를 섹터별로 찍었다고 그랬죠. 산업별로 10개의 회사를 찍었는데 그거는 작은 회사들이 아니죠. 보시면 작은 회사들이 절대 아닙니다. 다 대형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망할 수는 있겠죠. 망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앞서가는 회사다라고 정부가 투자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K 뉴딜 BBIG를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제 개요를 한번 볼까? 아까도 한번 설명드렸죠. 자, K 뉴딜, KRX 한국 거래소에서 만들었다. 한국 거래소에서 만든 전지 예를 들면 지수를 갖고 만든 겁니다. 자산운용사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타이거라는 걸 붙였습니다. 기초지수는 이렇게 5가지를 만들었고요. 지수 산출은 아까도 얘기했던 한국거래소 KRX에서 만든 거고요. 자, 처음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타이거 KRX BBIG K 뉴딜 지수에는 300억 원을 모으고요. 공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신주 상장하듯이 공모를 하는 겁니다. 2차 전지에는 600억 원, 바이오에는 100억 원, 인터넷에 100억 원, 100억 원을 사서 얘를 그 회사별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주식을.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자, 이 BBIG를 공모가 만약에 많은 금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수에서는 600억, 예를 들어 600억 원을 2차 전지에 대해서 공모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600억 원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 주식을 10개의 회사를. 그러면 당연히 그 회사는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ETF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적인 개별 종목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개별 종목도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최초 시작되는 금액은 10,000원에 시작이 됐고요. 총 보수는 0.4%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펀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5%에서 2%다라고 했는데 ETF는 0.4%다라는 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TF는 약간 세금에서도 펀드와 다르게 취급이 되는데요. 그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너무 길어져서 길게 될까봐 ETF는 오늘 BBIG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BBIG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좀 다른 세부적인 이야기와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